안녕하세요. 채채동산입니다. 채채동산과 함께하는 서울시 용산구 입지 분석 및 현장 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하락이 장기화되고 있는 요즘 투자 및 실거주를 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인 서울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기회를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기회를 잡는다고 해도 돈이 부족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현재 기회를 못 잡는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기회를 만들어서 더욱더 값진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꾸준히 공부해야 하고, 또 시세에 민감한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체크를 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엔 반드시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오늘도 저와 함께 서울시 용산구에 대한 입지 분석과 현장 임장을 통해 더 자세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는 서울시 중앙부에 위치한 자치구로서 북쪽으로는 중구에 접해 있고, 동쪽은 성동구에 접해 있으며, 남쪽은 한강을 마주보고 영등포구와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와 인접하고, 서쪽으로는 마포구와 접하고 있습니다. 한때 서초구 반포동의 이름을 딴 반포로가 있었지만 녹사평대로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원효로의 경우엔 남영역에서 출발하여 원효대교까지 뻗어 있고, 이후 꺾어져 마포대교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관통될 지역으로 물망이 올라서 강남으로의 접근성도 기존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름이 용산이라 우스갯소리로 드래곤 마운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실 용산의 어원은 정말로 높은 언덕을 의미하는 산에서 따온 이름이 맞습니다. 실제로 용산구는 서울 시내에서 높은 언덕이 많은 고지대에 속하고, 2022년 수도권 폭우 사태에서는 강남구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심했지만 용산구는 고지대여서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법정 도시계획인 203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용산구는 3도심을 매개하는 7광역 중심 중 하나로 지정되었고, 용산역 인근이 중심지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 이후 대통령실과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가 용산구에 위치하게 되면서 용산구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는 원효대교, 한강철교, 한강대교, 동작대교, 반포대교, 한남대교 등 한강을 가로질러 용산구와 강남을 연결하는 요충지입니다. 도로교통을 보면 도시고속도로인 강변북로가 마포구 가양대교 북단을 기점으로 한강변의 이천동, 서빙고동, 주성동, 보광동, 한남동을 거쳐 경기도 남양주까지 이어집니다. 이 밖에도 이천동을 기점으로 중구 남대문로 5가까지 이어지는 한강대로와 함남동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함남대로를 비롯하여 강남대로, 녹사평대로, 동작대로, 3일대로, 만재리로, 백범로와 청파로 등이 용산구의 내외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은 1900년 지금의 동작구와 용산구를 연결하는 한강철교가 개통하여 경인선이 용산역을 거쳐 서울역까지 운행하였으며, 1905년에는 서울에서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과 서울에서 부산을 잇는 경부선이 개통하여 서울역에서 용산역을 운행하였습니다. 이후 광역전철 시대가 열리면서 경인선, 경부선은 수도권전철 1호선 운행 개통에, 경의선은 수도권전철 경의중앙선 운행 개통에 포함되었습니다. 1호선은 소요산을 기점으로 서울역과 용산역, 광명역까지 운행하고, 경의중앙선은 파주시 문산읍을 기점으로 용산구의 효창공원 앞 역을 거쳐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또한 4호선은 용산구의 서울역을 거쳐 이촌역을 경유하고, 6호선은 용산구의 효창공원 앞 역을 거쳐 한강진역을 거쳐갑니다. 이 밖에도 인천국제공항철도가 서울역을 기점으로 김포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합니다. 서울역에서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인천국제공항철도가 접속하고, 용산역에서 1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이촌역에서 4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삼각지역에서 4호선과 6호선이, 효창공원 앞 역에서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각각 접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용산구 학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와 인접지역이면서 인구이동이 많았던 마포구, 강남구, 서초구의 중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를 비교해보면 용산구는 서울 11학군 중에 종로구, 중구와 함께 5학군으로 분류됩니다. 용산구의 학업 성취도는 인접구와 비교했을 때 90% 이상 학군이 22%로 파악됩니다.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0% 비율 이상은 용산구는 22% 동일한 수준입니다. 용산구 학업 성취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촌동 용광중학교 학업 성취도 90.9%, 특목고 진학률 7.2%로 1위이며 원효로 사가 성심여자중학교 학업 성취도 90.3, 특목고 진학률 0%, 2위이며 서빙고동 한강중학교 학업 성취도가 83.4%, 특목고 진학률 2.5%로 3위, 청파동 3가 신광여자중학교 학업 성취도가 80.4%, 특목고 진학률 1.2%로 4위입니다. 매년 발표되는 고교별 합격자 수 상위 100위권 고등학교를 보면 절반 이상이 특목고가 차지하고 있고 학생 수도 월등히 많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특목고를 많이 보내는 중학교를 선호하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는 의대 선호 현상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일반고에 진학하는 비율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고가 탄탄한 학군지 쏠림 현상을 더욱더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신축 단지들의 영향으로 용산구에 부족한 학원가가 형성되고 많이 보충이 된다면 기존보다 학군이 더 향상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용산구의 학원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의 학원가는 호객노노나 아실에서는 그린 것 같이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 곳이라도 보여야 하지만 위의 맵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 리치고에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오른쪽 지도에서 아주 소량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원가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학령 인구가 많아야 하지만 용산구는 아파트가 밀집된 곳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용산구를 현장 임장하면서 느낀 것은 보통은 우수한 학군이 있는 주변으로 학원가가 형성이 되기 마련이지만 학원가가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약간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용산구와 인접해 있는 반포동 및 대치 학원가의 발달로 큰 학원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용산구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 생기고 젊은 층의 유입이 가속화된다면 용산구의 학원가도 발달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용산구 상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는 상권이 많이 발달된 모습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을 지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태원 상권, 숙대 입구역 상권, 신용산역 상권 등으로 크게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용산구의 대표적인 메인 상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태원 상권입니다. 용산구의 대표적인 상권으로 이태원 상권은 국 내외 할 것 없이 이국적인 분위기로 사랑받던 상권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국인 유입이 감소되고 유동인구 감소 등으로 큰 타격을 받았던 대표적인 우리나라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태원 참사까지 일어나 큰 악재가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예전만큼의 큰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태원 상권은 다시 부활하고 있으며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현재 유동인구가 많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태원 상권은 심야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인데 이태원 심야 인구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찾는 관광 명소이며 이태원역 주변뿐만 아니라 경리단길, 해방촌 등으로 상권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늘어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임장을 통해 본 이태원은 이태원 참사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에도 이태원 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인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며 활성화를 추진하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두 번째 메인 상권인 숙대 입구역 상권입니다. 숙대 입구역 상권은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상권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건 1980년대입니다. 주변에 중고등학교 등과 한강로 일대에 업무시설이 하나 둘씩 들어서면서 상권이 성장하였고 1985년 지하철 4호선 숙대 입구역이 개통되어 서울 중심부로 이동이 편리해지면서 핵심 상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4호선은 안양, 과천을 통해 노원으로 연결되는
서울의 남과 북을 관통하는 노선입니다. 또한 버스 노선 역시 다양해서 광명, 영등포, 을지로, 명목동, 동대문, 노원, 강서, 노량진, 연세대 등 서울 시내 대부분의 주요 지역으로 향하는 버스가 이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4호선 숙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숙대 입구역 상권은 하루 5만 명 이상 이용하고 있으며 숙대 입구역과 남양역, 용산역, 서울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서울 시내 주요 도로인 한강대로에 위치해 있으며 숙명여대를 끼고 있어 젊은 여성 소비층이 많은 상권입니다. 숙대 입구역 상권은 대학가 근처 상권답게 아기자기한 가게와 음식점 등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여대 앞이라는 지역적 특징에 어울리지 않게 철물점 등이 숙대 입구역에서 남양역 쪽으로 몰려있는 것을 현장 임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인 세 번째 상권인 삼각지역과 신용산역 상권입니다. 신용산역 상권은 4호선인 신용산역과 삼각지역 주변을 포함해서 형성된 상권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용리단길 상권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핫한 신흥상권으로 확장이 되어 현재는 골목 상권 중에 가장 직객이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용리단길은 MZ세대로부터 곽광을 받는 상권으로 트렌디하고 유명한 음식점 및 카페 등이 있었으며 20대에서 30대들이 많았었고 웨이팅을 하더라도 기다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산구 시세 강도 및 공급 물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상승하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재 전세가는 조금씩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매매가는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산구의 매매 가격의 강도는 한남동, 세빙고동, 이촌동, 한강로 3가, 효창동, 도원동, 신촌동 순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남동은 한강이 끼어 있어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생활 인프라가 좋아 시세 형성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시장 강도는 한남동, 한강로 3가, 세빙고동, 효창동, 이촌동, 신촌동, 도원동 순으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의 기간별 수요 입주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공급량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2008년 이후로 인구가 유입될 만한 대규모 입주가 없었고 2020년 이후로 적지만 꾸준한 공급으로 인해서 감소폭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에는 앞으로 예정된 공급량은 거의 없으며 용산구 인구수 변화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용산구 인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의 인구수는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증가하였지만 이후 2019년까지는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0년 일시적으로 인구가 증가했지만 이후 꾸준한 감소를 하는 모습입니다. 세대수는 2010년에서 2016년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산구의 연령별 인구 증감에 대해서 살펴보면 영유아 10대, 20대, 40대, 50대, 70대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30대는 감소하였다가 비슷하게 유지되는 모습이고 60대와 80대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산구 자연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는 남산의 연봉에서 남서쪽 사면과 산록을 차지하며 남쪽으로는 한강에 이르고 남산 주변을 제외한 대부분이 해발 50m 이내의 낮은 평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용산구의 자연환경 첫 번째로 남산 서울타워가 있습니다. 용산구 남산공원길에 있는 전망타워와 문화, 상업 복합시설을 통칭해서 남산 서울타워라 말합니다. 원래 방송국의 전파 송출을 위한 종합 전파탑으로 건설되었고 1969년 12월 동양방송, 동아방송, 문화방송 등 3개 민영방송국의 공동투자로 착공하여 1971년 콘크리트 탑심과 공중선 철탑을 준공했고 1975년 8월 전망대를 완공했습니다. 2013년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하여 종전까지 타워 하단부의 본관층에서 상주하던 각 방송사 직원들이 철수함에 따라 본관층은 문화, 상업 복합 공간인 서울타워 프라자로 개보수되어 2015년 12월에 개장하였고 지하 1층부터 플라자 4층까지는 서울타워 플라자, 그 위층들은 N서울타워로 구분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 효창공원입니다.
서울 효창공원은 1989년 6월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선 22대 왕 종조의 맏아들인 문효세자의 무덤이 있어 효창원이라 불러졌으며 종조의 후궁이자 문효세자의 어머니인 의빈성씨와 순조의 후궁 박숙의 무덤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묘역이 광활하고 송림이 우거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구용산 고지라 불렀으며 일본군이 한때 야영지로 삼기도 했으며 1924년 8월 순환도로 및 공중변소들이 갖추어 일반에게 공개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산가족공원입니다. 용산가족공원은 8.15 광복 이후 주한미군 사령부의 골프장으로 쓰이던 부지 29만 7,520 제곱미터를 1992년 11월 서울에서 공원으로 조성하여 문을 연 시민공원입니다. 1997년 11월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계획에 따라 규모가 8만 9,256 제곱미터로 줄어들었으며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골프장의 잔디와 숲, 연못 등을 그대로 두고 4.6km의 산책로와 조깅 코스, 느티나무, 산사나무, 구상나무 등 80종 1만 5천 그루의 나무와 원두막을 갖춘 자연학습장, 태극기 공원, 잔디광장 등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공원 안에는 비둘기, 호로새, 야생 청둥오리, 거위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태원 관광특구입니다. 이태원 1동에서 한남 2동까지 38만 3,292 제곱미터 지역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쇼핑상가와 음식점, 유흥시설, 관광호텔 등의 업소 2,000여 곳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상점의 상호와 간판이 대부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 표기가 되어 있으며 의상 등 각종 패션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이곳은 본래 6.25 전쟁 이후 용산 미 8군 기지에 주둔한 미군들을 대상으로 기념품 장사를 하던 곳이었으나 1970년대 초반 미 8군 121 후송병원이 미 8군 영내로 들어오면서 병원 종사자 1만여 명과 부대 주변 상인들이 함께 이주해와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곳입니다. 다음으로 용산구 개발 호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인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입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은 면적 29,098제곱미터의 제3종 일반 거주지역 및 일반 상업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 5층에서 지상 40층 총 5개 동으로 구성하고 업무, 숙박, 판매, 문화집회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7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개발 사업이며 건축계획안 심의통과가 완료되었고 2023년 착공해서 2027년 준공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코엑스와 같은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 고밀도 복합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2027년 준공 예정인 본 사업장은 박람회장, 쇼핑센터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하는 컨벤션 시설이 생기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시설이 생성되면 직주 근접을 우선시하는 직장인의 수요가 증가되고 또한 쇼핑센터 등 생활 편의시설이 확충되면서 용산구의 인프라가 큰 폭으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개발 호재의 두 번째, 국제업무지구 개발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용산 일대의 부동산이 다시 술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째 방치된 용산 정비창 일대가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일자리, 주거, 여가, 문화 등 도시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직주 혼합 도시를 만드는 계획입니다. 50% 이상을 녹지로 확보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해 초고층 건물도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대중교통 환승 거점인 모빌리티 허브도 조성될 예정이며 올해까지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기반시설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발 호재 세 번째, 용산공원 개발 사업입니다. 용산구에 용산기지가 있던 자리를 300만 제곱미터 공원으로 조성하고 각종 복합시설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1조 2천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군 부대 부지를 전부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 지하철역만 해도 무려 9개가 되는 전무후무한 공원이 될 예정입니다. 개발 호재 네 번째, 한남 뉴타운 재개발 사업입니다. 한남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각종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지체되었지만 당초 1구역에서 5구역으로 진행하던 사업장 중 한남 1구역은 지난 2018년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되는 악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각 구역별로 진척을 보이면서 재개발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 2구역에서 5구역들은 천천히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3구역이 지난 7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총회를 개최하는 등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역들도 속도를 내고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구역이 해제되면서 사업이 멈췄던 1구역 또한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면서 재개발 재추진을 나섰으며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남 1구역에서 5구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한남 1구역은 2018년 해제 및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 개발에 창성하는 소유주를 중심으로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남 2구역은 지하 6층에서 지상 14층 30개동 아파트 및 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2022년 11월 대구건설이 선정되어 한남 서밋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한남 3구역은 197동 5,816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2020년 6월 현대건설이 선정되어 한남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한남 4구역은 2022년 11월 재정비 변경안이 통과되었으며 기존 제외되었던 신동아 파밀리 아파트도 전면 재개발로 포함되어 용적률 226%, 최고 23층 아파트 2167가구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한남 5구역은 공동주택 45개 동 2359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며 2021년 10월 재정비 촉진 계획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용산구 최고가 아파트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평형은 1위 장학파르크 한남, 2위 한남 더 힐, 3위 르가든 더 메인 한남, 4위 나인원 한남입니다. 그리고 국평 84타입의 최고가 아파트 순위는 1위 한강맨션, 2위 한가람, 3위 한강대우, 4위 강촌 순입니다. 다음으로 용산구 정체평형 시세 리딩 아파트입니다. 그 첫 번째인 장학파르크 한남입니다. 용산구에 기존 한남타운이 자리했던 곳에 재건축된 장학파르크 한남은 2020년 6월에 사용 승인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외관부터 내부까지 하나하나 최고급 자재와 인테리어가 되었으며 장학건설이 시공하여 지어진 한남동 고급 빌라입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6층까지 총 1개 동 17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근에서도 귀한 신축단지이자 고급스러운 퀄리티로 많은 자산가 셀럽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높은 전용률로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공급 96평형에 달하는 중대형 평형의 장점과 남향의 한강뷰라는 프리미엄을 모두 갖춘 단지입니다. 한강과 가장 근접한 입지로 독서당로 라인 고가의 주택 빌라들이 모여 있으며 소수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자체 치안이나 단지 보안도 철저하게 이루어져 프라이빗하게 거주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있을 만한 곳입니다. 현지 공인중개사님의 말씀으로는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스크린 골프장, 와인바, 회의실, 멀티룸 등 다양한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압도적으로 높은 층고로 개방감이 좋으며 주방에는 명품 가전가구 제품들이 빌트인이 되어 높은 생활 만족도를 준다고 합니다. 고급 주택이 모여 있는 만큼 하이 퀄리티의 상권과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는 갤러리나 박물관이 있고 이태원이나 호텔을 이용하기에도 가까운 위치입니다. 인근에는 하얏트 호텔, 순천항병원, 이태원 거리 등 편의시설을 즐기기 좋고 용산공원, 한강공원, 남산 등 숲세권 및 한강이라는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단지입니다. 두 번째 시세 리딩 아파트인 한남 더 힐입니다. 한남 더 힐은 한남동 매봉산 밑에 위치해 있으며 2011년 1월 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한남 더 힐은 고도 제한이 있다 보니 고층이 아닌 저층에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를 하나 두고 마주보고 있는 유엔빌리지와 달리 한강 조망은 어렵지만 강변북로의 소음과 번잡함으로부터 자유로운 단지입니다. 또한 아파트 한쪽으로 산이 둘러싸여 있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이
상류층의 플러스 요인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거 이곳에는 단국대학교 서울 캠퍼스가 있었으며 단국대학에서 부채를 청산하고 죽전 캠퍼스를 짓기 위해 2006년 1,800억 원을 받고 금호건설 컨소시엄에 한남동 부지를 팔았습니다. 당초에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인간임대 아파트로 지어졌는데 당시 임대 보증금이 25억 원에 월세 400만 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한남 더 힐의 주요 특징이자 평당 가격을 높이는 이유는 바로 용적률이 120%밖에 안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전용 면적 72평대에 대지 지분이 무려 70평에 달하는 정도로 아파트 지분만큼 고스란히 토지를 사는 것과 똑같은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편의시설로는 단지 중앙에 입주민용 커뮤니티 등이 있고 스크린 골프장, 수영장, 헬스클럽, 사우나 등 여러 편의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변에 한남역, 옥수역, 그리고 한강 진역이 있지만 모두 걸어서 10분 이상이 소요되고 자가용을 이용하면 한남대교를 통해 강남을, 남산 1호 터널을 통해서 도심으로 갈 수 있으며 올림픽대로와 강변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단지입니다. 시세 리딩 세 번째 아파트인 르가든 더 메인 한남입니다. 르가든 더 메인 한남은 2019년 6월 사용 승인된 아파트로 총 세대수는 16세대입니다. 한남동, 한남대로 초입에 자리하고 있는 르가든 메인 한남은 한남대교 북단에서 강남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고 시청 광화문이나 성수동 등 서울의 핵심 지역으로 연계성이 좋은 지역이라 주거지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배산 임수의 지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운이 좋고 자산가들이 선호도가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총 6개층으로 한 개동 16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로비에서부터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보안이 철저하고 안전하게 프라이빗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단지의 장점은 주차장도 세대당 3대 이상 주차 공간이 제공되고 층고는 3m 이상으로 구성되어 매우 높아 여유로움과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유리 통창을 통해 한강뷰가 가능한 단지이며 단지 주변에는 높은 건물이 없고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강과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분진 문제도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내부에는 해외의 명품 브랜드의 가전, 가구 제품이 다양하게 빌트인 되어 있으며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 피트니스 센터 및 개별 창고, 기사 대기실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시세 리딩 아파트인 나인원 한남입니다. 나인원 한남은 2019년 11월 사용 승인된 단지로 총 341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용산 기지에 주둔하던 미군들이 거주한 한남 외국인 아파트 부지를 재개발해서 지어졌습니다. 단지 내에 넓은 녹지 공간과 1km에 달하는 단지 외곽 상층로가 조성되고 단지 주변에 마트, 베이커리, 식당 등은 적지만 갤러리아 백화점이 운영하는 고메이 494가 입점하여 그런 부분이 다소 해결되었습니다. 주변에는 한강진역, 옥수역, 한남역 등이 있고 아파트 바로 앞에 순천향 대학병원 정류장이 있어 강남과 시내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한남동이 그러하듯이 입주민 대부분이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부유층이라 자가용을 이용한다면 한남대교를 통해서 강남과 남산 1호 터널을 통해 도심으로 빠르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단지 주변에는 순천향 대학병원이 있고 이태원동이 비교적 가까워 접근성이 좋습니다. 고급 식당, 맛집 및 카페들이 많이 위치해 있어 생활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다음은 용산구 84타입의 최고가 아파트입니다. 84타입의 최고가 아파트 중에는 재건축, 리모델링 단지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촌동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단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추진단지에는 한강맨션, 한강삼익, 왕국맨션이 있습니다. 이 단지는 한강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향후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추진단지입니다.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한강대우, 우성, 건영 한가람, 코롱, 강촌, 현대맨션이 뒤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용산구 84타입의 최고가 아파트인 한강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맨션은 1971년 3월 사용 승인된 아파트로서 총 660세대를 구성하는 단지입니다. 향후 재건축이 될 아파트 네임은 이촌 자이더 리버입니다. 동부 이천동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대장 아파트로 이천역까지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또한 한강을 거실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구조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한강맨션은 2017년에 조합이 설립되었고 2년 뒤에 재건축 계획이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최종 2021년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며 2022년 11월 말 관리처분 계획 인가도 되었습니다. 한강맨션은 단지 용적률이 101%로 아주 낮은 데다가 가구당 평균 대지 지분이 38.2평이라 사업성도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단지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35층 규제를 폐지하면서 한강맨션은 GS건설이 제안했던 68층 설계안을 층수 상향이 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도 완화되면서 1주택 장기 보유자의 경우에는 7.7억 정도 추산되었던 재초안 부담금이 3억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만약 68층으로 한강맨션이 재건축된다면 한강변 일대 최고층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현재는 설계 변경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층수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를 위해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두 번째 시세 리딩 아파트인 건영 한가람입니다. 건영 한가람은 1998년 9월 사용 승인된 아파트로 총 2036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부 이총동에서 가장 큰 대단지 아파트며 이촌역 4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가로수길 양쪽으로 한가람 아파트가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이촌역 초역세권 단지이며 이촌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상권을 이용하기가 아주 좋은 위치의 아파트입니다. 또한 단지 내 주민센터와 은행, 큰 상가가 있어 필요한 업무를 보기에도 편리하며 단지 내에는 충신유치원을 비롯해 신용산초, 용광중도 단지 옆에 붙어 있어 동부 이촌동 내에서는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동부 이촌동의 모든 인프라가 가장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아파트는 건영 한가람 아파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지하 주차장은 각 동마다 연결되어 있지만 엘리베이터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촌역과 가까운 뒷동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용산공원이 보이는 뻥뷰가 가능하며 지상처리기에 열차 소음은 조금 있지만 크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201동, 211동은 탁 트인 한강뷰 조망이 가능하지만 한강맨션이 재건축이 된다면 한강을 틈새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건영 한가람은 2차선 도로로 단지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적률이 높음에도 크게 답답하다고 느껴지지 않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가 2차선 도로로 여러 블록으로 쪼개진 점은 조금 아쉽지만 동간 간격은 그만큼 벌려주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현재 높은 용적률로 인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들어올 예정이며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높이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기존 2036세대에서 245세대가 늘어난 2281세대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세 리딩 아파트인 한강대우입니다. 한강대우는 2000년 3월 승인된 아파트로 총 83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에서 가장 연식이 좋은 한강대우는 아파트 단지가 길게 배치되어 있어 인접해 있는 건영 한가람과 거의 붙어 있어 하나의 거대 단지처럼 느껴지는 것을 현장 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필지가 네모 반듯하지 않아서 통행로는 구불구불하지만 전체적으로 관리가 깔끔하게 잘 되고 있었으며 특이한 점으로는 2000년도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각 동이 지하주차장까지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지는 지하주차장이 엘리베이터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입주민들은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촌동 리모델링 단지 중에서 추진이 가장 늦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단지 내에 삼성물산이 걸어놓은 현수막이 눈에 띄고 있으며 이촌 코어론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이 이 사업을 따낼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리모델링 사업이 된다면 현재 834가구에서 125가구가 늘어난 959가구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세 리딩 아파트인 이촌 광촌입니다. 이촌 광촌은 1998년 1월 사용 승인된 아파트로 총 1001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는 두 블록으로 나눠져 있고 동부 이촌동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에서 현대맨션을 제외하고는 가장 사업이 빠른 편에 속하는 아파트입니다. 아베뉴 이촌으로 아파트 네임이 바뀔 예정이며 현재
1세대에서 수평 증축으로 113세대가 늘어난 1114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입지 분석 및 시세 리딩 아파트에 대한 현장 임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임장 지역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